네, 어제 나온 10월 수출 지표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회복 기대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2차 전지주는 약세 이어갔는데요. 2시간 후 있을 개장 앞두고 챙겨봐야 할 이슈들 체크리스트로 준비했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 하나하나씩 확인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체크 박스입니다. 자, FOMC 이후에 우리 시장 이제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코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 분과 투자자분들께서 매파적 동결을 예상했을 텐데요. 어제 사실 매파적 동결보다는 약간 비둘기에 좀 가까웠다. 그래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이유는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여전히 저번과 같은 스탠스를 취한 건 맞습니다만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재무부 그 4분기 국채 발행량 차입 계획을 바꾼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직접 국채 수익률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장기물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가 통화 정책을 건들지 않고도 지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뭐 금리 인상의 효과와 비슷하게 좀 작용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비둘기적 발언이 나왔다. 그리고 사실 좀 강한 얘기를 좀 덜했다, 이렇게 좀 봤을 때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높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동결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였고, 어제 그래서 미증시가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내용 하나하나를 만약에 지금 나온 내용이라고 하면 매파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 9월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내용 이상에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금리 인상 동결 이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어 라고는 하지만 그 기준점이 경제 지표다 보니까 여기서 더 경제 지표가 나아지지 않으면 동결의 기조를 가져가겠다,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동결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언제 금리 인하를 조금 할 거냐로 이제 시선이 바뀐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인하까지 생각하기엔 좀 아직 이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금리 인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연준 그 의장은, 파월 의장은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딱 선을 계속 맞아요. 긋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앞으로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도 사실 계획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다 보니 연준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말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자기네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연준도 사실은 이러한 스탠스를 쉽게 바꾸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여러 가지 뭐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된다라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조금 꺼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사실 내년 초에도 좀 금리 인하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비해서 미국은요, 뭐 지금 난리랍니다. 쇼핑 그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게요. 소비 자체가 엄청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막 그 고용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진정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파월이나 뭐 연준 위원들도 이거를 금리 인하까지는 사실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경제 지표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물가에 대한 안정에 대한 부분은 계속 체크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과 투자자들이 다음 FOMC도 동결일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 그러면 할 것이냐, 이렇게 좀 강하게 물어보니까 그에 네. 대해서 12월 FOMC 때 가서 보자라고 맞아요. 대답을 했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FOMC 특히 파월 의장 어떤 발언을 기대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매파적 혹은 또 네. 비둘기적 이렇게 또 해석은 좀 갈라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를 두고서 그때 상황 가서 내가 만일 데이터들
실적이 계속 잘 나온다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답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 그 점에 있어서 좀 비둘기적인 해석을 시장에서는 좀 한 것 같고 또 그만큼 또 주가는 잘 반응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FOMC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두 번째 체크박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 텐데요. AMD 실적이 또 나왔죠. 일단 실적 자체는 전망치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와줬는데 우려는 있었습니다. 가이던스 좀 실망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내비친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좀 정체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하는 점인데 하나 주지할 만한 것이 차세대 AI 칩 4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실적 자체는 잘 나왔는데 예. 가이던스 때문에 지금 그 실적 발표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좀 빠졌습니다만 어제 AMD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나와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랑 AMD는 사실 글로벌적으로 GPU 자체가 거의 이 두 기업 말고는 설계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GPU의 라인업이 딱 두 가지입니다. 라데온과 지포스 두 개인데 지포스는 엔비디아 거고 라데온은 AMD 겁니다. 그래서 이 GPU를 만들고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글로벌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AI 관련해서 이러한 실적,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에 대한 좀 부족, 가이던스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을 봤을 때 진짜로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가게 되는,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이 AI 칩에 대한 실적 자체가 굉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그 AI 칩인 MI300 이게 이제 4분기부터 대량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내년에 실적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좋은 흐름 보일 것이고, 뭐 전망은 AI 칩 매출이 내년에 20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일단 사업성에 대한 모멘텀과 수익성에 대한 모멘텀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고, 사실 AMD는 엔비디아 갈 때만큼 많이 못 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엔비디아가 지금 사실 좀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미중 뭐 분쟁 이슈와 더불어서. 근데 뭐 사실 그게 그렇게 막 휘청거린다고 해서 주가가 더 빠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만 어쨌든 AMD와 엔비디아 사이에서의 어떤 키 맞춤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빈자리, 그러니까 부족한 자리를 AMD가 채워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뭐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정장, 급락장에서 말씀하신 뭐 HBM과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은 잘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 또 시장의 리바운드,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러면 그동안 낙폭과대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또 오히려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뭐 사실 우리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이게 소외됐다, 그동안 주가가 덜 빠진 애들은 리바운드가 덜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어려운 게, 이게 사실 지금 뭐 센 녀석들은 무지막지하게 세거든요. 사실 1, 2분기 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150만 원 가기까지의 정말 시간 자체가 얼마나 걸리지 않았다라는 걸 다 아실 거고, 힘이 엄청 좋은 수급이 쏠리면 진짜 좋다라는 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주가 조정이 거의 없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9월, 10월에 주가 조정이 거의 없었다. 시장이 빠졌는데 진짜로 조정이 많이 안 받은 편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HBM 관련주들은 오늘 만약에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자체가 2차 전지라던가 그동안 급락이 나왔던 쪽으로 진짜로 집중이 돼서 좀 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오늘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를 봤을 때 다시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추가 탄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 하더라도 사실 한 섹터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넓기 때문에 네. 반도체 뭐 후공정을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그 1분기, 2분기 때 가장 반도체 중에 많이 올랐던 게 후공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후공정이 왜 각광을 받았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뭐 TV나 어떤 기성 PCB라고 하죠. 들어가는 PCB는 이제 1차원적입니다. 그냥 네. 직사각형의 녹색깔 PCB를 입혀서 만든 그런
그런 뭐 반도체들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 후공정을 거기서 할 때는 이렇게 그냥 한 겹의 후공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하지만 이제 앞으로 AI 반도체, HBM 같은 경우는 이게 PCB를 여러 개를 쌓아서 이렇게 그렇죠. 병렬로 만들어 갖고 패키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기술이 필요하고 또 고도화된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원래 그 TC 본딩 그 장비가 뭐냐면 이 웨이퍼에서 이제 가공을 한 다음에 깎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기 네. 때문에 그게 이제 하이닉스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한미반도체가 HBM 대장주가 됐던 거고 HPSP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그 한미반도체 블록들 이슈가 나와서 좀 급락이 나왔긴 하지만 어쨌든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그게 다 AI 반도체와 엮여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산 테스트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웨이퍼 테스팅 관련해서 좀 각광을 받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HBM 그러니까 후공정이 왜 각광을 받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공정이 강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후공정 그리고 이 후공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전공정과 소부장 기업들이 관련 지어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긴 이제 반도체 이 시장에서도 우리가 보통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를 많이 보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는 전체 늘어나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AI나 이쪽은 좀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2차 전지에서도 좀 느꼈지만 고성장에 대한 기대, 뭐 고성장 여전히 있지만 주가는 급락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AMD도 사실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주가는 다소 그거에 비해서 또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만약 조금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100%였는데 90%는 내려 이것도 고성장이긴 하지만 주가에는 또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고민이 되거든요. 저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고민 안 할 수가 없지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판도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때는 돈을 풀어서 끌어올렸는데 지금 요번에 1분기 때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2차 전지는 돈을 잘 벌고 수주잔고랑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어서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AI부터 시작해서 AMD 관련해서 이런 HBM 관련해서 올라간 거는 사실 지금 당장의 어떤 돈을 보고서 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 기대감이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새로운 산업이 시작될 때 시장 개화기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AI는 이제 진짜 초입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다만 이제 과거의 메타버스라던가 5G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자고 네네. 한다면 그 5G랑 메타버스도 똑같은 기대감이었거든요. 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었지만 지금 이 AI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AI 사업에 실제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돈 냄새를 맡았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충분히 맞고 HBM 관련주들이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데 이제 앞으로 더 수혜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는 진짜로 숫자로 나와줄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지금 뭐 초입 단계에 있다. 그리고 기대감이 꺾이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자, 체크박스 세 번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세 번째는 화장품, 또 화장품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우유 가격도 오르고 또 주류 가격도 오르고 이제는 또 화장품 가격까지. 자, LG 생건 그리고 로레알에서 평균 한 5% 정도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장품 업계 실적 부진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막연하게는 가격 탄력성이 크다면 판매량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이게 저는 뭐 이게 해석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네. 근데 지금 9월달, 10월달에 코스닥이 20% 빠졌어요. 20%가 빠졌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섹터는 오히려 안 빠지고 올라갔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주가가 왜 올라갔냐에 대한 부분을 좀 보자고 한다면
그 역대급 실적이라고 지금 다들 그런 실적이 잘 나오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클리오 같은 경우가 이번에 3분기 역대급 실적과 4분기의 실적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페리페라와 더불어서 색조 화장품의 국내 1위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9월, 10월에 조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없고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사실 9월 달에 조정을 많이 받고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인데 다른 화장품들 특히나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9월, 10월에 이렇게 빠질 때 코스닥 20% 빠질 때 안 빠졌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올라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원자재가 많이 올라서 인플레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비싸도 안 쓰기가 좀 어렵죠.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5%를 올린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수요의 감소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네네. 이제 앞으로 꾸준히 오히려 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못 썼던 코로나 때 많이 이제 마스크 쓰시면서 못했던 것들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용했으면 했지 이게 만약에 꺾인다라고 좀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가격 인상하는 부분이 앞으로 실적에 좋게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화장품 섹터들이 좀 랠리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선호하는 브랜드를 이렇게 갑자기 바꾸기는 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저는 좀 남자라서 화장품을 잘 안 사요. 물론 근데 저도 이제 어떤 뉘앙스에서 얘기하는 줄 알겠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이 그동안 섹터 자체가 워낙 부진하고 힘든 구간을 거쳐왔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구간을 거쳐왔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수요의 어떤 부진에 의해서 가격조차 올릴 수 없거나 내려야 되고 그 과정에서 처절한 구조 조정을 거쳤는데 지금은 워낙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나 제품 가격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제품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조금 수요가 살아난 것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려도 우리 수요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분위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턴어라운드에 이게 국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화장품 사실은 누가 이제 화장품 뭡니까?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화장품도 뭔가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이렇게 좋게 볼 수 있는 섹터가 돼가는 건가요? 일단 지금 11월 광군제 네. 좀 네. 특별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네.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턴어라운드에서 잘 갈 것이냐라는 질문은 네. 사실 이거는 이제 몰라요. 왜냐면 네. 내년에 또 무슨 이벤트가 있을지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화장품 기업들 중에 이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기업들이 그동안 못하다가 이제 잘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실적과 더불어서 같이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탄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변동성이 큰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지금 뭐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뭐 클리오라던가 코스맥스 그리고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살살 이제 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장품 전체 섹터 안에서 화장품 ODM, OEM의 이런 실적주들 또 색조 관련돼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전략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오늘 어제 그 FOMC 결과를 좀 소화하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코스피는 2,300 위에 안착해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코스닥도 740선 위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인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 120일 이평선 되돌림 자리에 딱 걸쳤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아마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좀 답답했던 부분들,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섹터들 위주로 오늘 리바운드 되돌림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심 자체가 아직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 가면서 얼마나 좀 탄력적으로 수급에 들어올 수 있을지 당분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주호 본부장님과 함께 이슈들 체크해 봤습니다. 이 당부의 진심이 느껴지는 또 여러 가지 조언들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이주호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